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드레스덴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을 발표합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주역이시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고 하니까 참 말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맨 먼저 이렇게 예. 새정치민주연합 명함을 만드셨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감기 몸살기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를 하고 쉬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그 건강 관리 좀 직접 청와대에 계시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5년간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을 예. 곁에서 모셨는데요. 국가 원수 대통령의 건강은 그 나라의 건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모든 일을 무리해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건강이 이상이 있으면은 주위 참모들은 무조건 예. 쉬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러고요. 저는 그 한중 정상회담 때 에어컨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에어컨디션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추위를 못 견뎠어요. 마찬가지로 강택민 예. 중국 주석께서 장점인. 예. 그렇죠. 그렇게 느끼셨는지 비서한테 탁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세 뛰어와서 나가더니 빨간 겨울 쇠타를 가지고 와서 딱 입혀드리더라고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 중에 대통령이 에어컨이 강하다, 춥다 해서 겨울 쇠타를 입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난리쳤을까. 예. 그거 왜 난리를 칩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중국처럼 그 국가 주석,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모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워낙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워커홀릭이셨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일 따로 취미 따로가 어디 있느냐. 아니 나는 일이 취미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체력 모든 스트레스가 다 대통령한테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떤 대통령이건 365일 24시간 국가 일을 생각하시죠. 이렇게 5년 국가에 대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많이 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5년 임기를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늙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4년 임기 끝나고 지금 6년째 되니까 얼마나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건강은 그 나라 국가의 건강이기 때문에 잘 지켜드려야 된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그렇죠. 연세도 좀 있으셨고. 그렇죠. 연세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1년 전부터 사실 의사분들은 주치의들은 투석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투석을 하시려면은 일주일에 3차례 최소한 5시간 정도를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누워 있겠느냐라고 투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하게 권하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성 대통령이 얼마나 과로에 많으시겠어요. 그러시면은 주위 참모들은 과감하게 쉬시도록 그러니까요. 건의를 해야 된다. 관저에 돌아가셔도 보고서 읽으신다고 하시니까
그 잠도 못 이뤄요. 예, 사실. 저도 그 뭐 대통령께서 아주 편안하게 누우셔서 무슨 재밌는 개그 뭐 콘서트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우리 채널에 재밌는 프로도 보시고. 그런데 예. 또 김대중 대통령도 술도 안 자시고 예. 그러기 때문에 늘 그 보고서 보시고 전화하시고 하셨는데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참 여성 네. 싱글 대통령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더 좀 몸이 건조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가 제가 그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지금 잡고 하신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공백 시간을 잘 대통령과 좀 놀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놀아주실 분이 없잖아요. 조금 뒤에 그러니까 6시 40분에 드레스덴 공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시거든요. 이른바 이제 드레스덴 독트린이 될지 한 번 더 뭐 평화 통일 구상이 될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독일에 가셨을 때 베를린 선언을 하시고 나서 3개월 뒤에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독일을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싱가포르에 3월 8일, 2000년 3월 8일이 되겠죠. 가서 북한의 특사인 송호경 대의원의 부위원장, 부총리급입니다. 그와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때가 첫 만남인가요? 첫 만남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 시점에 베를린 선언 시점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3월 9일 네. 그 베를린 선언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연설문을 가지고 송호경 북한 특사에게 이렇게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남북 관계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자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 베를린 선언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송호경 북한 측 특사가 그럼 베를린 선언 발표하기 전에 먼저 북한은 알고 있었겠네요, 그 내용을? 거의 동시에. 예. 조금 일찍 알았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네. 그랬을 때 북한의 송호경 특사가 하는 말이 마치 김대중 대통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도 결국 성공을 해서 북한의 심금을 올렸고 이 특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하고 저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은 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감을 잡으셨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를린으로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고 계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물론 통일부나 민주평화 평통 등 중복되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 시대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화두를 던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이제 독일 연설에서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결국 평화를 지키면서 교류 협력을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을 정립하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미국 부시 정권 8년간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렇죠. 비핵 개방 3천 그런 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면서 6.1제 통일부 장관이 선 핵폐기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오늘 또 사실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는 게 좋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북한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6.15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의 결과 과연 햇볕 정책을 펼쳤는데 과연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데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도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특히 새누리당 정부에서 퍼주기 해서 네.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햇볕 정책을 펼치기 전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할 때도 핵실험을 했고 또 햇볕 정책을 폐기한 후에도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주기 네.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퍼줬죠. 비료나 쌀, 의약품을. 그렇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적대감을 없애는 한류를 퍼왔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나라도 이란과 많은 상거래를 했습니다. 미국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EU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 핵 개발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대줬느냐 이런 논리도 볼 수 있거든요. 당에서 왜 신햇볕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했다가 구체적으로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그 미국의 신안보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3년 내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은 부싯돌처럼 순식간에 점화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미 군 고위 관계자들을 인터뷰 쭉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북핵 문제는 제일 큰 현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푸는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볕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더 다른 정책이 필요한 건 분명하잖아요. 북한이 지금 현재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고 지극히 불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예측이 적중해서 3년 내로 북한이 소형 핵무기라도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면은 결국 전쟁 아니에요. 예. 전쟁을 해서 이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같이 죽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과 공조를 해서 북한이 핵 폐기할 수 있는 길로 유도를 해야지. 그러나 그러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하면서 전쟁보다는 평화의 길로 가도록 나서야 된다.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아십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아주 뭐 마당발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압니다. 예. 뭐 절친한 건 아니고 후원금 뭐 이런 건 잘 안 됩니까? 그것은 한 번도 그런 건 없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 검사도 한번 논란이 됐는데 광주 지역에서 또 이번에 이제 향판이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황제 노역에 황제 출소까지. 대단히 불행하고 특히 저희 고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검찰에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선고유예. 검찰은 선고유예를 했죠. 예, 선고유예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는 광주 전남의 가장 큰 기업이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모든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처를 요구했고요. 또 그 허재회 회장도 지금 저렇게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상당한 그 액수를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800억 정도인가 벌금을 납부를 했다는 거죠. 내고 251억이 554억 남게 되기 때문에 이제 251억인가를 이제 그 벌금으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한 정상을 참작했지만은 이분이 그러한 것을 자기 자산을 정리해서 납부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뉴질랜드에 가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그러한 청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엄청 시끄럽죠? 근데 그 공천을 다시 그 약속을 번복하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줄기차게 우리 민주당에서 당원 투표로 물을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당시 후보도 모두 기초공천은 폐지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폐지 안 하고 그대로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맨주먹으로 싸우자라고 약속했다가 지금 새누리당은 칼을 들고 우리 민주당은 맨주먹으로 싸우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의원총회나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신당 창당의 고리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창당 고리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약속을 했을 때도 이건 재고돼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엊그제 통합을 하면서 두 대표가 그 창당 대회장에서 또는 그날 밤 언론을 통해서 강경하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좀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지금 약속을 또 파기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러나 의원들이나 당사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토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했지만은 역시 지금은 통합을 앞두고 두 대표에게 밀어드리자 하는 대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내부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